어, 어,
제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 말 잘 들리나요? 제 말 들리면 좀 들린다고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현 학생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지원이 학생도. 이 화면도 잘 보이시죠? 자, 30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그 2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2차원이니까 좀 간단하겠죠. 그래서 2차원의 대표적인 게 이 점, 선, 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선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완벽한 알고리즘은 미드포인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왜 일반적인 얘기까지는 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방향으로 일단 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실습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 여기 그 우리 E 클래스에다가 올려놓던지 아니면 저희 그 대면 수업을 5월 달쯤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내용은 2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다. 2차원 그래픽스에 해당되는 거. 2차원 그래픽스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스터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레스터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레스터 그래픽스라고. 레스터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픽셀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이 레스터라고 하는 말하고 픽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일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레스터화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 그 화면에다가 우리가 저에게 나타내는 디지털 컴퓨터의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 시스템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박스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 그 그래픽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레스터 그래픽 패키지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림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저희 그 이 동물의 어떤 모습을 그렸다든지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가 화면에다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내부에는 이 하나하나 저희 그 우리 시각적인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련되는 메모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얘기,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 네, 여기서 버퍼 얘기하는데 이 버퍼라고 하는 거는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버퍼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저장소다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버퍼에다가 저장소죠. 이 우리 액자라고 하는 걸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그 액자 하나하나에 제 그
첫 번째 제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점 하나,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다가 어떤 이 색상을 집어넣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그 화면에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모니터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해상도와 그다음에 프레임 버퍼에 해당되는 거하고 1대1 관계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러같이 레스터 그래픽 패키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예를 선을 그리려고 한다면 선을 가능하다면 직선이다라면 직선이 곱장 이렇게 돼야지 꾸불꾸불 하게 되면 선으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가능하다면 일직선이 되도록 보여주더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스캔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서 스캔 컨버전이다라고 하죠. 여기 스캔 컨버전이라고 해야지. 버전. 그래서 이 레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에서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거에다가 잘 집어넣음으로 해서 얼마나 원이 저희 그 동그랗게 보일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들어간 거에 약간의 제 그 명암을 줘가지고 농도를 줘가지고 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깔끔하게 우들두들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동그란 모습으로 또는 직선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한 직선의 모습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2차원 그래픽스의 이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점에 대한 거, 선에 대한 거, 원에 대한 거가 일단 여기서의 목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레스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죠. 레스터라고 하는데 이 레스터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픽셀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픽셀의 의미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같이 이 화면 버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가 있다라고 하죠. 여기 버퍼가 이렇게 있다면 이 버퍼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이 옆에 해당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1대1 관계다.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이쪽 하단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응시켜주는 작업에 해당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모니터 각 픽셀당 프레임 버퍼에는 어떻게 공간 배당되기 위해인데 어떻게 변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작업을 뭐라고 얘기냐면 레서 변환이다라고 하죠. 레서 변환이라고 그러고 또는 그걸 갖다가 스캔 컨버전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써보면 레서 변환. 레서의 변화니까 레서리제이션이라고 영어로 쓰겠죠. 또는 이걸 갖다가 이 스캔이다라고 해서 스캔 컨버전이다라고 불러요. 이건 스캔 변화인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겠지만 일단 이 여기 x축하고 y축에 있는 이런 저희 그 벡터에 해당되는 모습을 실제 우리는 이 그 화면에다 나타낼 때 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환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레스터리제이션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좌표값에 의해서 x1, y1이라고 하는 거에서 x2, y2라고 하는 이 선분을 그리는데 그것들을 점으로 나타내는데 점을 일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다면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를 좀 잘해줘야 되겠죠. 그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 2차원 평면이죠. 2차원에서의 이 레스터리제이션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요소는 뭐가 있느냐. 기본 요소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점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나타나게 되면 점을 계속 찍으면 선이 될 테고 점을 둥글게 찍게 되면 원이 될 테고 점을 이렇게 저렇게 저고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게 이 다각선이나 그 곡선이 될 테죠. 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점들을 이용하게 되면 선이 만들어질 테고 원이 만들어질 테고 원도 동그란 원이냐 약간 저희 그 다른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 가로하고 이제 그 위쪽 가로 요걸 따라서 타원이 달라지죠. 반지름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타원 또는 곡선에 해당되는 걸 만들 수 있겠다.
또 하나가 기본 요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 다각형을 그렸다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걸 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각형에 해당되는 거를 이 채우기 작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채우기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하나 더 넣는다면 문자에 해당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기본 요소가 될 겁니다. 2차원 이 레서리제이션 또 스캔 컨버전에서의 다뤄야 될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속성이죠. 그럼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점의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면적이 없는 걸 이 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컴퓨터 그래픽스에는 점도 조금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그 블렛이라고 하는 총알구멍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사각형의 모습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별 모양도 있을 테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속성에 해당되는 이 색상은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께는 어떻게 정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의 모양이 다른 아니 좀 점의 모양이 다르면 점이 이제 그 총알구형 모양인지 아니면 사각형의 모양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속성이라고 얘기한다 하죠. 이렇게 된 걸 이 기본 요소에다가 속성을 포함해 가지고 2차원 평면에다가 이 원하는 데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거 제 그 수업한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서 올라가니까 나중에 저희 그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다시 재플레이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점, 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알듯이 아까 레스터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 레스터라고 하는 얘기를 픽셀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 레스터리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그래픽스 쪽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픽셀 하니까 픽셀로 표현되는 거를 얘기하죠. 물론 점을 좀 크게 하겠다면 여러 개의 픽셀들이 모여서 나타낼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X하고 Y의 2차원의 어떤 이제 평면을 가지고 나타낸다면 2차원의 XY로 제 그 X하고 Y의 좌표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내는 것처럼 이 아까 얘기한 속성이 필요하겠죠. 이 속성에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면적이 없지만 수학적인 정의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점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크기, 다시 말해서 면적도 여기서 고려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명암에 해당되는 거, 얼마나 어두우냐, 밝으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색상에 해당되는 거, 모양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 점에 대한 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은 이제 생략하고 선에 대한 얘기 가도록 하죠. 선 그러면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일단 직선에 대한 얘기 가지고 하자. 직선이다라면 끝이 없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말이 직선이지 선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선분이니까 양 끝점이 있겠죠. 그래서 양 끝점. 그래서 양 끝점으로 정의를 나타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시작점을 x1, y1이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x2, y2라고 하는 이 끝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걸로 얻어졌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줬을 때 이걸 갖다가 절대좌표다라고 해요. 반면에 제 그 상대좌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작점에다가 얼마만큼의 이제 이 x축으로 더할 것인지 y축으로 더할 것인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x1, y1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x1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y1 y1에다가 플러스 델타 y 해가지고 구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씩 이 상대적인 크기를 정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상대좌표라고 얘기하죠. 뭐 이건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선에서도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선에 대한 종류가 실선이냐 아니면 점선이냐 아니면 이 쇠선이냐 하는 것들이 주어지죠. 물론 이 선의
굵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의 명암, 색상, 아까 이 점에 해당되는 거와 똑같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선 끝에 해당되는 모양이 들어가죠. 화살표 모양이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선을 그리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점은 그냥 하나 떡 찍으면 그냥 끝이에요. 좌표값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우리가 이 0.15라고 하는 x좌표에다가 1.33이라고 하는 y좌표다라고 하는 데다 점을 찍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그거를 정수값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죠. 그랬을 때 오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가능하다면 시각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큰 이제 느낌이 없겠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진으로 인쇄했을 적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런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 적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 가져야죠. 일단 정교하게 표현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정교하게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선이면 선대로 가능한 곱게 나가야 될 것다. 삐뚤삐뚤하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빨라야 되겠죠. 물론 뭐 굉장히 고속이라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 큰 문제가 뭐 한두 개 그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드웨어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 실수 연산을 좀 줄이고 정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방법을 쓴다든지 하는 걸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 알고리즘들을 보게 되면 알고리즘 종류를 보게 되면 선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DD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A 알고리즘은 디지털 디퍼런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그다음에 디퍼런셜 어널라이저. 이 알고리즘에 대한 것도 되게 지금 여기다가 다 쓰면서 설명하려면 좀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이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아래 한글 자료를 해가지고 알고리즘만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선의 알고리즘의 가장 보편적인 알고리즘은 미드포인트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드포인트 라인 알고리즘이다.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브레스넘이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다.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이거겠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죠? 어저께 수업하다가 말이 안 들린다 그래서 그냥 이제 자료구조 수업이었는데 끝내버린 적이 있거든요.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서로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자, 먼저 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죠. 점에 대한 레스터 변환을 보자. 점에 대한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실수 좌표에 해당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는 무조건 정수 좌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컴퓨터의 해상도들은 다 정수 좌표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그냥 원하는 정수 좌표에 해당되는 것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0, 1, 2, 3이라고 하는 Y축, 그 다음에 0, 1, 2, 3, 4와 같은 어떤 Y축, X축,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걸 점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픽셀 부분에다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좌표값만 주면 되는 거니까 좌표값 이 3,1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냥 표시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이 속성에 해당되는 거는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점을 좀 크게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점을 픽셀들 몇 개를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상도들을 갖다가 낮춰 가지고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예는 선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선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수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저희 그린 거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리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를 원래는 저희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실사항이죠. 실제 보여주기에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이기 위한 건 이 메모리 상으로는 모니터 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 이 두 개를 갖다 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칠이 되는 거죠. 여기에 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이 칠이 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저희 이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 선이 이와 같이 삐뚤어져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저희 곱게 보이겠느냐라고 해서 여기는 명암을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암을 좀 낮춰서 흐리게 한다든지 여긴 좀 진하게 한다든지 진하게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엔티 엘리싱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작업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런 선을 곱게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DD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하고 미드포인트 라인 알고리즘이 있다 그랬는데 브레스넘 알고리즘. 근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에서 시작된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이 레스터 변환에 대한 걸 보죠. 선의 레스터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화소가 어떻게 되냐, 픽셀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선분의 양끝점이 이 어떤 화소의 어떤 픽셀에 또는 어떤 화소에 이 대응되는지 결정하는 거죠. 이 작업해 준 것이 선의 레서 변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저희 선의 레서 변환할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를 꼭 고려해 봐야 돼요. 이거 고려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타난다. 자, 먼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인 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자, X축하고 Y축에 해당되는 건데 선을 갖다 이렇게 그렸을 때 X축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 하나, 요거에 해당되는 거 하나, 요거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그려놓게 보게 되면 뚝뚝 떨어져 있죠.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칠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1 이상일 때 1보다 클 경우에 이런 경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X축을 하나씩 X축의 내용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Y축 값을 갖다가 이 산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x가 하나 여기서 증가했을 때 하나 요 좌표값 하나 그 다음에 x가 증가했을 때 요게 하나 그 다음에 x가 증가했을 때 요거 하나 이렇게 했더니 점이 3개밖에 안 찍혔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점이 3개밖에 안 찍혀 가지고 선인지 아니면 뚝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도저히 그 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이 y축 값을 그러면 한번 증가시키면서 y좌표를 증가시켜 보자. 증가하면서 x좌표 값을 갖다 산출하자. 그러면 아까 저희 이와 같이 만들어졌던 그림에서 x좌표에 해당되는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y좌표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여기 y좌표니까 여기 있을 때 x좌표는 이거네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좌표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선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걸 칠하자.
그다음에 여기가 y좌표 값일 때 다시 말해서 0, 1, 2일 때 yx좌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네. 그럼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y좌표 값이 3일 때 x좌표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x축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4일 때 요거네. 그리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또 5일 때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뭐 이렇게 돼 있다가 가져가고 6일 때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 픽셀 3개만 칠이됐었는데 이제는 픽셀이 여러 개가 이렇게 칠이됨으로써 조금 더 선분으로서의 그 가치를 또는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많이 발휘하겠죠. 물론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든지 하는 거에 대한 색깔을 농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보여주게 되면 여긴 좀 진하고 여긴 좀 진하고 여기는 조금 흐리고 여긴 좀 흐리고 그 다음에 여긴 더 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선이 이 일직선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약간의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기라기보다는 알고리즘 상에서 그 사람의 이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 1보다 큰 경우는 y축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하는 거고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x축 값을 증가시키면서 y 값을 계산하는 거다. 정리 한번 해보면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y축 값을 갖다 증가시키면서 y축 값을 증가시키면서 x축 값을 갖다 산출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선의 이 만드는 점의 개수를 갖다 좀 더 확실하게 늘릴 수가 있다. 자,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x축 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x축 값을 증가시키면서 y축 값을 산출한다. 자,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선을 그리게 되는 이 레서 변환의 또는 스캔 컨버전 방식에 대한 거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일반화 시켜 가지고 만드는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갖다가 각각의 교차점은 그렇다면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그래서 교차점을 개선해 보자, 산출해 보자. 자, 여기 아까는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한번 보죠. Y축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하고 픽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X축이 되겠고 Y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렇게 선이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칠이 될 텐데 이렇게 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X값을 1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X값을 1씩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시키면서 이 Y축 값에 Y값을 갖다가 Y값을 산출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산출하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간단하겠죠, 이 알고리즘에.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는 간단하니까 한번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해 보자. 이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 알고리즘에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시간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말해서 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 이걸 갖다가 이름을 라인 드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니까 일단 시작 좌표, 그 다음에 끝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시작 좌표를 x1, y1이라 그러고 끝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 앞에 정수,
정수기 정해줘야 되겠지만 그거 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C 언어에서 약간의 이제 그 변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dx라고 하는 얼마만큼에 떨어졌는지 x축에서 떨어진 거 x2 빼기 x1이라고 하는 거에 이 x축의 이 그 거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dy라고 하는 거에서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주죠. 그랬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x축의 어떤 변환분의 y축의 어떤 거죠. x 변환분의 y죠. 그래서 기울기 m은 이렇게 얻어진다. dx를 dy로 나눈 값. 이게 바로 뭐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거다.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그냥 가정하기는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보자. 그렇다면 1보다 작은 경우는 x축 값을 하나씩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같이 x축 값을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이 끝점에 해당되는 이 지점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는 걸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를 y축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y축 값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애지 기울기 곱하기 그 다음에 현재 좌표 x 그리고 시작점의 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기울기죠. 그 다음에 이게 x 좌표고 y 좌표고 요거는 이 절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같은 걸 가지고 산출해 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산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저희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까지 이용해서 y 좌표 값을 산출하게 되겠죠. 그럼 x하고 y 좌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갖다 그리기만 하는 걸로 넣어주면 되겠죠. 오픈GL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저희 그 함수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점을 찍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드로우 픽셀이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또는 저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는 저희 함수에 의해서 해당되는 x축의 좌표값을 찍으면 되겠죠. x는 하나씩 증가됐으니까 이건 정수값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y축 값에 해당되는 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된단 말이에요. 실수값. 따라서 실수값이니까 이걸 갖다가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로 만들었는데 이 실수의 소수점 이하값을 버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반올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 써보자. 이렇게 해서 포름이 있고 이 전체 이제 이 라인 드로우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변수 선언제가 제가 안 했는데 변수 선언을 보게 되면 실수값으로 y라고 하는 거하고 m이라고 하는 좌표값이 얻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얻어진다.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y 좌표값.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x1, x2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것도 다 정수지만 이거 다 정수지만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정수가 돼야 되겠죠. 이 dx라고 하는 거고 dy라고 하는 거가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정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그 라인 드로우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선을 그릴 수는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근데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이 곱셈을 할 적에 이게 뭐냐면 실수란 말이에요. m이라고 하는 게. 실수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하는데 실수값을 가지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 저희가 들으셨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동소수점 계산해야 된다. 소수점 연산해 주는데 일반적인 정수 연산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걸 부동소수점이다. 이 부동소수점 산출하는데 이 문제점이 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문제라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물론 하드웨어 지원을 받긴 하겠지만 이 워낙 많은 좌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어떤 도구가 되겠죠. 특히 애니메이션 쪽에서 계속 좌표값을 계산해면서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동물의 움직임이라든지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 불편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부동소점을 쓰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이제 지금 하게 된 알고리즘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저희 그 일반적인 그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저희 그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선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DDA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브레스넘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하게 될 게 뭐냐면 DDA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자.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D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에서 따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는 디퍼렌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분 같은 경우를 디퍼렌셜 이퀘이션 또는 디퍼렌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라고 하는 디퍼렌셜. 미소하다라는 디퍼렌셜, 그 다음에 분석한다 그래서 어널라이저. 그래서 어널라이저에서 이와 같이 DD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DD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모습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저희 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 바람직한 일반화된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DA 알고리즘은 이 조금 전에 했던 거에 약간 개선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고리즘부터 한번 써보는 것이 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이라고 하는 시작 좌표, Y1이라고 하는 X1, Y1의 시작 좌표, 그 다음에 X2, Y2라고 하는 목적지에 해당되는 좌표. 그래서 이와 같이 선분이 x1, y1이라고 하는 정수값, x2, y2라고 하는 정수값으로 시작되는 거다. 물론 여기 정수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음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 다 정수값이니까 자연수값이 가능 여기선 자연수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다음 아까와 같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y축 값에 해당되는 거는 실수값으로 얻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x1, y1도 정수고 x2, y2도 정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거 얘가를 하는 거리는 정수가 되겠죠. x축 간의 저희 그 거리는 얼마인지 y좌표들 간의 거리는 얼마인지 다 정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실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수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저희 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이 기울기를 한번 산출해 보자. 그래서 기울기는 이 기울기를 하기 전에 이걸 빼먹었네. 먼저 x축에서의 그 변화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뒤에 x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했듯이 거리를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거리를 떨어지게 되겠죠. y축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리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따라서 이 기울기는 dx분의 dy가 되겠죠. 기울기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는 x축값을 가지고 기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y축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하나하나 기울기만 더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y축에다가는 y1이라고 하는 시작 좌표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를 더하면 되냐면 기울기 값을 계속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계속 연산을 해 들어가는데 연산 대신에 이렇게 계산해 보자. x는 x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x는 x2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 데까지 그리고 x 플러스 플러스에서 이렇게 x값을 한번 증가시켜 보자. 그럼 시작 좌표는 그려본다면 드로 픽셀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y좌표값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x값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y좌표값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렸죠. 여기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 y좌표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y좌표 값을 구하는 거는 원래 있던 y좌표에다가 여기 이렇게 y에다가 뭐만 더하면 되냐면 기울기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y좌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기울기를 더해서 요만큼 그 다음에 기울기를 더해서 요만큼 이렇게
구하는 거 가지고 찾는다. 그래서 여기 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y좌표 값을 산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 DDA 알고리즘이다. 다시 말해서 DDA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DDA 알고리즘의 특징은 뭐냐?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일반적인 연산 대신에 이 y좌표 산출하는 데는 산출 방법을 조금 바꾼 거죠. 어떻게 되냐? 이거는 현재 y좌표 값에다가 기울기를 더하면 된다. 기울기 더한 값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DDA 알고리즘의 특징이에요. 이걸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부동소수점 계산. 부동소수점의 어떤 저희 이 곱셈을 갖다가 제거해 줬다.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 곱셈에 해당되는 걸 제거함으로써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돼 있었죠. 이렇게 y 플러스 m 이렇게 써서 더하기만 가지고 해줄 수 있게 만든 게 이와 같이 DDA 알고리즘이다. 이런데 이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보죠. DDA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연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경우가 있다가 한번 해보죠. y는 3분의 1 x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제 3분의 1 x를 찾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제 그 선분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가난한 이제 이렇게 좀 낮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한 걸 찾기 위한 거를 이 DDA 알고리즘을 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y는 3분의 1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에게 선분을 그리려고 한다.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축값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증가시켰을 때 x하고 y에 해당되는 이 좌표값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반올림한 결과 해당되는 걸 산출해 보자. x가 0일 적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x가 0이니까 y좌표값은 어떻게 되냐면 0.00이라고 하는 걸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한번 산출해 보자. 그러면 이걸 갖다 반올림하게 되면 0,0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죠. 두 번째, x가 1인 경우에 보게 되면 x가 1인 경우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0.33333이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하게 되면 이 정도 되겠다. 자, 이걸 반올림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1,0. 두 번째, x가 2일 경우에 보게 되면 2가 되고 여기다 대입하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거는 요거보다 2배가 되겠죠. 그래서 0.66이 됩니다. 이거 반올림하게 되면 2,1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겠죠. x가 3일 경우에 보게 되면 3이고 그다음에 0.99가 되겠다. 이것도 반올림하게 되면 3,1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겠죠. x가 4일 경우에 4, 그 다음에 그 1.3이라고 하는 게 산출이 되고 이것도 반올림하게 되면 4,1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죠. x가 5일 경우에 5, 그 다음에 1.65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되는데 이거를 실제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정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5,2라고 하는 거다. 하나 더해서 6일 때 좌표는 6,1.98이라고 하는 게 실제 계산 결과지만 디지털 컴퓨터에서 레스터 변환을 하게 되면 6,2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신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x축에 해당되는 게 0부터 6까지 하니까 6 빼기 0이라고 하는 걸로 얻으시겠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거는 2부터 0까지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산출돼서 y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는 거다. 이걸 갖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어요. y축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2까지 0, 1, 2, 그 다음에 6까지 가는 거니까 0, 1, 2, 3, 4, 5, 6,
이렇게 됐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좌표니까 요거 칠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좌표 1,0이니까 1,0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다. 세 번째 2,1이니까 2,1에 해당되는 거 요거 칠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3,1이니까 이거, 4,1이니까 이거, 5,2니까 이거 칠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6,2니까 이거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색깔 칠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칠이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칠이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칠이 되는 걸 가지고 선분이 그려져서 실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먼 거리에서 보게 되면 마치 일직선의 어떤 모습에 해당되는 걸로 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한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계산했는데 여기에 빨간색 이 부분을 계산했는데 여기다가 뭐를 더하냐면 기울기 3분의 1을 더하는 거죠. 여기 3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3분의 1을 더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점에서 DDA 알고리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재 그 y-좌표 값이 왜 좌표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오류라는 게 뭐냐 하면 에러라고 하는 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산에 대한 거. 거기다 뭐를 더하냐 하면 기울기를 더하게 되는데 이 오류에다가 계속 기울기를 더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y-좌표 값에 그 아주 큰 오류가 발생하죠. 아주 큰 오류로 그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오류에 대한 진행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은 잘 나가다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저기 원하는 건 원직선이고 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이렇게 번져서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DDA 알고리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는 게 오차가 갈수록 커지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는 저희가 나는 이렇게 그리려고 요 정도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렇다면은 만약에 그냥 제 그 간단한 그림이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이 캐드 시스템에서처럼 정밀한 어떤 자교 그림을 나타내고 도면을 나타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브레스넘 알고리즘, 미드포인트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포인트 알고리즘을 오늘은 간단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가 바로 브레스넘 알고리즘 또는 중점 알고리즘이다. 이거를 영어로 미드 포인트라고 한다. 그래서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가 발생하는 걸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알고리즘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 이름에 또는 이 알고리즘을 발표한 사람 이름을 따서 브레스넘이다. 브레스넘. H는 묵음인가 봐요. 그래서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다. 브레스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와 같은 걸 한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됐다라 한다면 현재 여기를 칠했다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칠하고 있었을 때 현재 요 픽셀이고 이게 A라고 하는 픽셀이라고 한번 보죠. 이게 B라고 하는 픽셀이고 C라고 하는 픽셀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하냐 하면 요 좌표, 요 중앙의 좌표, 요 중앙의 좌표, 요 중앙의 좌표에 해당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 사이에 중심에 해당되는 걸 생각하면 요 중앙에 해당되는 위치가 얻어지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하고 거리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중앙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미드 포인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x축 값은 얼마만큼 이동을 했나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 x축 값은 한 칸 이동했죠. y축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y축이니까 y축은 얼마만큼 이동했나 보니까 여기서 이거는 2분의 1을 이동했다. 2분의 1을 이동해서 이 선에 해당되는 거하고 여기 이 선에 해당되는 거하고 이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이 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선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픽셀이 이렇게 있고 이게 다시 그릴게요. 선이 있다라고 하고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여기가 미드 포인트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미드 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이 선에 해당되는 거하고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선의 이제 그 그릴 부분을 갖다 달리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기 그 부분을 미드 포인트 부분을 여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선이 위쪽에 있으면 요거를 칠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다면 이 부분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건 이제 축소해 뽑아가지고 한번 확대해서 그려보죠. 이렇게 이 부분만 본다면 여기가 A라고 하는 픽셀이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하는 픽셀이라고 그러고 C라고 하는 픽셀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아까 여기가 미드 포인트고 요 각각에 해당되는 점이 있다. 각각에 해당 셀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는 이 부분이 미드 포인트다. 그러죠. 각각 셀의 중심들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빨간색으로 셀의 중심들이다. 그래서 이 미드 포인트는 어떻게 산출됐냐면 요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미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선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미드 포인트보다 아래쪽에 있죠, 이 선이. 그러면 원래 이건 이렇게 칠이 됐고 그 다음 걸 선택할 적에는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어? 그럼 이거 아래 거를 선택하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드 포인트의 중앙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다 동일하게 돼 있고 이게 미드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드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거는 이게 위쪽에 있어? 그럼 이걸 선택하자. 자, 이런 식의 방법을 갖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현재 이 좌표를 요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현 위치고 현재 위치고 다음에 색칠할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걸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쪽. 이쪽으로 갈 걸 칠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거는 북동쪽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노스 이스트 북동 해당되는 또는 동북쪽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칠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걸 알고리즘을 뭐라고 했냐면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다. 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 미드 포인트를 가지고 결정한다. 결정은 그 미드 포인트 가지고 하신다. 미드 포인트보다 위냐 아래냐 선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해 주는 알고리즘을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이다라고 프레스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다. 선택 방법은 화소 중심과 선분 간의 수직거리에 따라서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동쪽이냐 노스 이스트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저희 이 수식을 좀 저희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결정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정 변수 산출해준 그 수식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복잡하고 그 수식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 그 미드 포인트 알고리즘에 대한 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한번 해보고
요거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원에 대한 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 타원이 아니라 이 그냥 제 그 반지름이 다 동일한 그런 원에 대한 걸 가지고 그 그리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제 그 가능하면 그 엔티 알리싱이라 해서 잡음을 제거해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지나고 나면 저희 자꾸 음성이 끊겨서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녹화된 거는 내일쯤 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숙제는 없고요. 이걸로 저희 그 출석 점검하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 뭐 여기 오늘 못 오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냥 지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자, 끝낼게요.